안녕하세요, 마디아입니다. 여러분들 스타일 가이드 구매하시기 전에 이 피그마 스타일 가이드 원본 파일을 어떤 구성으로 있는지 확인을 하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좀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영상을 꼼꼼히 좀 확인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나와 정말 맞는지, 내가 이 파일이 정말 필요한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고 구매를 결정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아셨죠? 자, 일단은 스타일 가이드 파일을 받으셔서 피그마로 불러오셨다면 처음에 아마 커버 페이지가 보일 겁니다. 자, 그러면 일단 상단에 복잡하게 설명이 좀 나와 있죠. 이거는 뭐냐면 마디아 스타일 가이드 사용 안내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저작권 관련 내용과, 그리고 내가 이 저작권 관련 내용을 읽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사용하는 이 기준이 조금 애매하거나 이해가 조금 안 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럴 때는 이메일로 문의 주시면 제가 바로 답변을 드리도록 할 겁니다. 그리고 여기 밑에 화면에 보시면요, 이 스타일 가이드의 커버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이거는 제가 JPG로 올릴까 하다가 그냥 제가 어차피 디자인한 거니까 원본 소스 그대로 살려놨거든요. 근데 이 커버 디자인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지 안 될지는 잘 모르겠어요. 혹시나 해서 원본으로 다 올려놨어요. 자, 여기 보시면 폰트나 이런 소스들이 다 하나하나 살아있는 걸 여러분들이 확인해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제 커버가 될 겁니다. 아, 이런 식으로 커버를 마디아가 제작했구나 라고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좌측 상단을 보면은 상품 상세라고 있죠. 여기를 페이지 선택을 해주도록 합니다. 그럼 이 상품 상세는 과연 뭘까? 여러분들이 마디아 사이트에서 보셨던 바로 그 상품 상세 페이지 디자인 원본입니다. 이 상품 상세도 혹시나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까 해서 올려놨습니다. 원본이고요. 일단은 이 프레임 전체 와이드 값은 1920에 여기 그리드가 살짝 보이죠? 여기 그리드는 800으로 제가 좀 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PC하고 모바일 두 가지를 다 이 한 벌로 공유해서 사용하려고 800으로 좀 잡았고요. 여기 보시면 폰트 사이즈나 우측에는 프로토타입이 어떻게 걸려 있는지 다 제작을 해놨거든요. 그래서 내가 상품 상세를 디자인을 해야 되는데 나는 한 벌을 가지고 PC와 모바일을 다 쓰고 싶다 하실 때 요거 한번 확인해 보시면 이런 폰트 사이즈나 적당한 간격이나 이런 것들을 확인해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이렇게 디자인을 해서 사이트에 업로드를 하면 현재 마디아 사이트에 있는 이런 느낌이 나는 거구나 라고 다들 확인을 해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요거 확인하셔도 상품 상세 디자인 하는 데는 크게 지장은 없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우측에 잠깐 언급 드리긴 했지만 이렇게 프로토타입이 걸려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마디아 사이트 상품 상세에서 보시다 보면은 막 이렇게 이미지가 움직이거나 도형이 움직이거나 그런 것들을 확인해 보셨을 건데요. 저는 그거를 다 피그마로 제작을 한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프로토타입을 제작했구나. 자, 여기서 Alt Shift 드래그로 하나를 복사해서 가지고 옵니다. 확대. 자, 그 다음에 우측 상단 플레이 한번 눌러볼까요? 어때요? 이렇게 폰트가 움직이는 것들을 볼 수가 있겠죠? 이런 식으로 제가 애니메이션을 다 걸어 놓은 건데요. 여기 밑에 쭉 다 보시면 그런 식으로 다 제작이 된 겁니다. 이것도 한번 살짝 볼까요? 툭 플레이를 해보면 이런 식으로 제작이 된 거구나 라고 우리가 확인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쵸? 이 프로토타입을 피그마로 다 제작을 한 다음에 이거를 다 잘라서 하나하나 업로드를 한 거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를 통째로 업로드 하기에는 너무 파일이 무겁고 세로가 좀 길잖아요. 그러니까 이 영역들을 하나하나 잘라서 넣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피그마를 잘 활용하셔도 이 정도의 프로토타입 정도 만들 수 있는데, 여기를 보면은 이 핸드폰 검은색 바탕이 있고 이 밑에도 쭉 내리면 역시나 검은색 바탕, 이거 말고요, 이게 있을 거예요. 이거는 피그마 자체에서 제작 자체가 안 됩니다. 제가 무료 소스 목업 가져다가 만든 거예요. 나머지는 다 피그마로 제작을 했습니다. 아셨죠? 조금 더 자세하게 확인하시려면 어떻게 보셔야 되냐면 우측 상단 프로토타입 있죠? 디자인 옆에 여기를 클릭해 봅니다. 그리고 여기를 한번 클릭해 봐요. 그럼 이렇게 딜레이를 활용해 가지고 프로토타입을 걸었구나 라고 우리가 확인을 해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여러분들이 제일 궁금해 하시는 스타일 가이드가 있는데요. 우측에서 페이지를 보면 PC 한번 볼까요? 자, 이렇게 PC 스타일 가이드를 들어오면 뭐가 굉장히 많은 걸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상단과 하단으로 두 개가 영역별로 나눠져 있죠. 제 컴퓨터가 약간 버벅거리는 거는 지금 파일이 너무 많기 때문에 PC가 조금 버벅이는 거니까요. 그건 조금 이해 좀 부탁드릴게요. 자, 이 상단은 뭐냐면 컴포넌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단은 스타일 가이드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잠깐 설명을 드릴
드릴 게 확대해서 한번 쭉 보면은 이렇게 폰트가 블러 처리가 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여기도 치수가 다 블러로 가려져 있는데요. 이거는 왜 그런 거냐면은 이 스타일 가이드를 구매해 주시는 분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분들은 구매했는데 제가 영상으로 치수를 노출하면은 구매하신 분들에 대한 예의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가 치수는 다 블러 처리한 겁니다. 이해 부탁드릴게요. 자, 간단하게 한번 쓱쓱 훑고 넘어갑시다. 첫 번째는 뭐냐면 간격입니다. 간격. 이 간격은 어디서 사용하는 거냐면 각각의 코너마다의 간격이 될 수도 있고요. 세로값의 세부 간격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웹 디자인을 할 때 여기에 있는 간격만 쓰셔도 웬만한 세로 간격은 다 디자인하는데 이슈가 전혀 없을 겁니다. 아셨죠? 자, 그 다음에 여기는 기본 그리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몇 그리드로 어떻게 했는지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 그리드에는 고해상도와 저해상도와 풀해상도가 나눠져 있는데요. 고해상도일 때 마진값이 좁을 때 넓을 때, 저해상도일 때 마진값이 좁을 때 넓을 때, 그리고 풀해상도일 때 마진값이 좁을 때 넓을 때, 이런 식으로 제가 그리드를 쫙 다 짜놨어요. 그래서 그리드를 이런 식으로 만들면 되는구나 라고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적응형입니다. 많은 분들이 반응형은 알고 계시는데 이 적응형에 대한 개념은 없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적응형도 어떤 식으로 어떤 게 적응형인지, 그리고 반응형은 어떤 게 반응형인지, 반응형을 제작할 때는 어떤 기준으로 반응형을 제작해야 되는지, 그리고 분기점은 어디서 잡아야 되는지, 거기에 대한 기준을 다 상세하게 스타일 가이드에 녹여놨습니다. 근데 이 해상도를 보실 때는 제가 강의 영상 함께 첨부드린다고 영상에서 말씀드렸었죠. 여기를 보면은 제가 함께 전달드리는 강의 영상이 25개가 있는데요. 이 1번, 2번, 3번 이렇게 다 해상도 관련된 강의예요. 이 강의 영상을 꼭 확인해 보시면서 이 스타일 가이드를 함께 보셔야지 이게 어떤 기준으로 이 그리드가 쪼개지고 어떤 기준으로 반응형과 적응형과 이런 것들을 구분하는 거구나, 제작할 때는 어떤 것들을 고려해야 되는 거구나 라고 더 명확하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하나 다 강의 영상을 올려서 찍어 드린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컬러가 있겠죠. 컬러는 PC와 모바일이 공통입니다. 브랜드 컬러 어떤 식으로 잡아야 되는지, 브랜드 컬러를 활용하는 그라디언트 방법이나 시스템 컬러는 몇 가지가 있고 1000번부터 0번까지 잡아놨고요. 그 다음에 이 시스템 컬러를 활용해서 UI는 어떤 식으로 적용을 해야 되는지 예시 화면과 접근성을 고려해서 폰트 컬러를 다 잡아놨어요. 그러면 이런 식의 폰트의 계층이 생길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라인에도 다양한 컬러들이 있죠. 뭐 약하고 중간, 진하고 이 라인에 대한 컬러들, 배경에 대한 컬러들 다 명도 대비 접근성 고려해서 컬러 잡은 겁니다. 그리고 상태값 컬러, 오류, 뭐 활성화됐다, 보류, 이런 중간, 경고 이런 컬러들이 있겠죠. 자, 그 다음에 PC 폰트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네요. 자, PC 폰트 컬러 당연히 앞전에 있는 컬러가 그대로 적용이 되어 있는 거고요. 폰트 같은 경우는 디스플레이 1번부터 6번, 헤드라인 1번부터 6번, 타이틀 1번부터 5번, 바디 1번부터 4번, 캡션 1번부터 3번, 버튼 1번부터 4번, 폰트 국문과 폰트 영문을 따로따로 지정을 해놨습니다. 보통은 국문과 영문을 같이 쓴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다르게 쓰는 경우도 생각보다 굉장히 많아요. 예를 들면은 뭐 국문은 프리텐다드를 쓰는데 영문이나 숫자는 로보토 폰트를 쓴다던가 뭐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리고 국문과 영문 숫자는 자간이 다릅니다. 그래서 이 자간이 다르기 때문에 애초에 폰트를 따로 가이드에선 분리를 시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셨죠? 근데 제가 폰트 속성을 좀 세부적으로 많이 잡아놨죠. 그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불특정 다수가 어떤 사이트를 어떻게 디자인할지 제가 좀 예측이 안 되기 때문에 보편적으로 많이 쓰는 폰트의 사이즈, 자간, 치수들을 다 작성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보시고 디자인을 하시면 문제는 없을 거예요. 그래서 이 폰트를 가지고 디자인에 적용을 하면은 계층을 잡을 때 이런 식의 다양한 폰트 계층을 잡을 수 있다 예시 작성해 놓은 거고요. 여긴 당연히 어떤 치수를 어떻게 활용해서 조합을 했는지 써놓은 겁니다. 밑으로 내려보면은 디자인에 적용시켰을 때 이런 식의 느낌들이 나온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뭐 이렇게 이런 식으로 여기는 뭐냐면 이 검색에 관련된 이 부분을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이 부분. 자, 그 다음 이런 공지사항일 때는 폰트 어떻게 써야 되는지 계층, 유니크한 디자인에서는 폰트 계층을 어떻게 잡아야 되는지 다 하나하나 예시 화면을 좀 넣어 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버튼입니다.
여기 버튼도 우리가 이제 약, 중, 강 이런 식으로 강약의 계층이 나뉘는데요. 버튼의 스타일, 직각, 라운드, 완전 서클, 좌우 다 굴려놓은 거. 그 다음에 버튼의 상태값들 6가지 케이스, 라인 형태 브랜드 컬러, 진한 블랙 컬러, 연한 그레이 컬러, 폰트 형태 버튼, 그죠? 이런 것들 다 삽입해놨어요. 사이즈에 대한 계층, 이 사이즈에 따라서 라운드 값이 다르거든요. 이 라운드 값은 어떻게 설정이 되는지, 그리고 이 버튼과 버튼 사이의 마진은 몇을 떼어야 되는지, 이 좌우 마진의 기준은 몇을 잡아야 되는지, 이런 것들 다 사이즈별로 입력해놨습니다. 그리고 폰트 같은 버튼도 앞에 화살표가 들어갈 때, 일반 아이콘이 들어갈 때, 언더라인이 들어갈 때 다 다를 거잖아요. 그 기준도 다 세세하게 잡아놨습니다. 밑에는 이제 버튼에 아이콘이 들어가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쵸? 아이콘이 근데 좌측, 우측 양쪽으로 들어가 있네, 가이드에. 그쵸? 왜 그럴까? 아이콘이 버튼의 앞에 들어갈 수도 있고 뒤에 들어갈 수도 있고 어떻게 사용될지 예측이 안 되기 때문에 다 넣어놓은 겁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컴포넌트에서 제가 설정을 다 일일이 할 수 있게 만들어 놨어요. 예를 들면 이거와 같아요. 자, 하나 복사해서 한번 넣어볼게요. 자, 아이콘 좌측을 이렇게 빼고 사용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아이콘의 우측을 빼서 사용할 수도 있고요.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여기서 라운드를 쓸 수도 있고 서클로 완전 굴릴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뭐 연한 그레이 삐지로 쓸 수도 있고 라인 브랜드 컬러를 쓸 수도 있어요. 이런 식으로 다 하나하나 제가 컴포넌트를 걸어 놓은 겁니다. 이게 뭐라고? 이 상단에 있는 컴포넌트입니다. 이게 다 걸려 있는 거예요. 지금 이거를 다 걸어 가지고 버튼 하나를 만들어서 저기다 옮겨 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모든 속성과 치수 값들이 다 적용이 돼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 스타일 가이드가 컴포넌트가 걸려 있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거는 함부로 깨시면은 다시 컴포넌트를 새롭게 만들어야 되는데 그게 좀 어려우실 수도 있어요, 초급자분들은. 자, 그 다음에 이번엔 탭 버튼입니다. 탭 버튼도 우리가 PC에서 굉장히 다양하게 활용을 하죠. 일반적인 탭들을 이렇게 케이스별로 넣어둔 상태입니다. 기본 탭, 버튼형 탭, 버튼형인데 다 다닥다닥 붙어가지고 좌우로 꽉 차는 형태, 그리고 텍스트 형태, 아이콘이나 이미지가 들어가는 조합 형태, 이런 식으로. 자, 여기를 보시면 이 위에 있는 기준을 가지고 다 가이드를 쳐놓은 겁니다. 우리가 가장 좌우로 꽉 채워가지고 기본으로 많이 쓰는 탭인데 그 탭도 사이즈가 총 4가지가 있어요. 그리고 기준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내가 제작을 할 거면 어떻게 제작을 해야 되는지 방법 다 나와 있어요. 폰트 사이즈 같은 것도 다 나와 있습니다. 언더라인일 때 그냥 라인으로만 탭을 디자인을 할 때, 그리고 제가 방금 보여드렸던 이런 탭의 형태 같은 경우는 제가 반응형을 좀 고려해가지고 이렇게까지 줄어들면은 말줄임표 들어가게끔 다 제작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게 디자인 하시는 분들마다 와이드 값이 다 다를 거잖아요. 그렇죠? 내가 원하는 탭 하나 빼다가 이런 식으로 줄여가지고 쓰시거나 늘려서 쓰시거나 하시면 전혀 이슈가 없을 겁니다. 아셨죠? 그리고 라운드 값을 줄 때는 어떤 식으로 줘야 되는지, 그리고 버튼형일 때는 사이를 몇을 떼어야 되는지, 버튼형도 이렇게 삐지가 깔려있는 게 있고 안 깔려있는 게 있겠죠. 그 다음 버튼형에서 라운드를 쓸 때는 어떻게 줘야 되는지. 자, 이 탭도 마찬가지죠. 삐지가 깔릴 때가 있고 이렇게 삐지가 안 깔릴 때가 있겠죠. 사이즈도 다 베리에이션 3가지로 쳐놨습니다. 여기 버튼형 2단 탭도 역시나 제가 반응형으로 이렇게 다 줄이면 말줄임표가 되게끔 제작을 해놨거든요. 이것도 내 디자인에 맞게끔 와이드폭 정하셔가지고 길이 맞춰서 사용하시면은 역시 전혀 문제 없을 겁니다. 라운드가 들어갈 때, 그 다음에 일반 텍스트형 탭일 때 어떤 식으로 기준을 잡아야 되는지. 자, 여기 같은 경우는 언더라인이 그어져 있죠. 근데 여기는 언더라인이 없지만 가운데 구분자가 들어가 있죠. 비슷하지만 다른 탭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언더바로 해서 최대 높이값을 가지고 있는 탭들, 그리고 좌측으로만 붙일 수 있는 탭들, 이런 다양한 탭들을 다 기준을 잡았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미지를 쓰거나 아이콘을 쓰거나 하는 그런 형태의 탭이라고 보시면 돼요. 제가 여기서는 예시를 이미지로만 잡았지만 여기에 아이콘이 들어가도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이 이미지나 아이콘이 들어가는 탭의 형태도 역시나 사이즈를 줄이거나 늘리거나 하셔가지고 내 디자인에 맞게끔 조절해서 와이드폭 넓혀가지고 줄여가지고 사용하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탭도 잘 보면은 굉장히 세부적이고 내용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죠? 자, 셀렉트 박스 한번 볼까요? 자, 셀렉트 박스 같은 경우도 여기를 보면은 케이스가 있겠죠. 기본일 때, 호버일 때, 포커스 됐을 때, 눌렀을 때, 완료했을 때, 비활성화할 때 이런 다양한 6가지 케이스 잡아놨고요. 이 셀렉트 박스는 직각일 때, 라운드, 서클일 때, 언더라인으로 들어갔을 때 이렇게 3가지로 좀 잡아놨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도 보면은 이제 좌우 여백이나 아이콘 사이즈나 치수나 이 한 여백에 오버했을 때 공간을 몇을 잡아야 되는지 다 세부적으로 넣어놨어요. 사이즈별로 다 넣어놨습니다. 셀렉트 박스 같은 경우는 우리가 어떤 사이즈로 어떻게 들어갈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것도 반응형 다 걸어놨고요. 줄이면 말줄임표 되면서 줄어드는 거 보이죠? 사실 이렇게까지 얇게 쓰진 않을 건데 이거는 혹시나 해서 넣는 거고요. 일단 보통은 한 요 정도 사이즈로 아마 쓰시지 않을까 생각이 들긴 하는데요. 어찌됐든 이것도 제가 좌우 정렬값 다 고정시켜가지고 반응형으로 만들어 놨습니다. 가이드를 걷어내면 이런 느낌이 나는 겁니다. 서클일 때도 마찬가지로 이런 식의 느낌이 나는 거예요. 내용은 비슷하니까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셀렉트 박스가 가로로 있을 때 이 사이 값들 궁금하잖아요. 그쵸? 사이 값 이렇게 잡았고 위아래로 있을 때 마진 값, 상단에 타이틀이 들어갔을 때 마진 값, 하단에 텍스트가 들어갔을 때 마진 값 이렇게 다 세부적으로 하나하나 일일이 넣어놨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셀렉트 박스가 앞에 아이콘이 포함되는 형태도 있겠죠. 그쵸? 이 아이콘이 포함되는 형태도 이렇게 해서 사이즈별로 다 기준 잡아서 넣어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셀렉트 박스에서 전화번호 같은 선택을 하는 경우가 있죠. 010, 02, 032 이런 지역번호들 그럴 땐 어떻게 기준을 잡아야 되는지 이런 세부적으로 되게 많이 쪼개져 있죠. 이런 세부 간격들은 꼭 참고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보면은 그냥 대충 뚝딱 만든 것 같지만 사실은 이런 공식을 가지고 다 만들어 놓은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런 셀렉트 박스에 또 이미지가 들어가는 형태가 있어요. 특히 커머스 쪽에서 많이 사용을 하죠. 이럴 때는 어떻게 디자인의 기준을 잡아야 되는지 다 넣어놨습니다.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미지가 들어가는 셀렉트 박스도 역시나 제가 반응형을 다 고려해서 이렇게 사이즈 좌우 고정시켜서 제작을 해놨습니다. 아셨죠? 어때요? 스타일 가이드가 보면 볼수록 생각보다 굉장히 세부적이라는 걸 볼 수가 있겠죠. 뭐 셀렉트 박스 같은 경우도 가로의 마진, 세로의 마진, 위에 타이틀이 들어갔을 때, 밑에 텍스트가 들어갔을 때 이런 세부적으로 다 넣어놨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디자인에 아직 기본기가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걸 가지고 학습하시면 기본기와 뼈대는 어느 정도 다 잡힐 거라고 제가 예상을 합니다. 인풋 박스입니다. 지금부터는 이걸 하나하나 다 설명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서요. 쓱쓱 그냥 보고 넘어갈게요. 아셨죠? 자, 여기도 역시나 셀렉트 박스와 마찬가지로 직각 형태, 라운드 형태, 라인, 언더라인 형태, 그리고 치수도 이렇게 4가지 해가지고 세부 치수 다 작성을 해놨습니다. 역시나 인풋 박스도 마찬가지로 가로, 마진이 몇일지 사이값, 세로 마진, 상단 타이틀, 하단 내용 들어갔을 때 이런 식으로 세부적으로 다 잡아놨고요. 역시 마찬가지로 앞에 아이콘이 들어갔을 때 이 아이콘 사이즈나 간격들 다 잡아놨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뭐야? 인풋 박스에서는 우리가 비밀번호를 입력하거나 할 때 뭔가 경고가 되거나 보류 상태가 되거나 이런 상태 값들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런 것들을 잡아 놓은 거고요. 그 밑에는 이제 우리가 이건 인풋 박스라고 하긴 좀 그렇지만 같이 포함시켜서 넣어놨어요. 입력 박스, 메시지 입력할 때 박스 이해되시죠? 여기도 그렇게 좀 제작을 해서 넣어놨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는 뭐냐면은 이제 기타 케이스라고 해가지고 제가 싹 다 컴포넌트 부분을 몰아 넣어놓은 건데요. 자, 체크박스입니다. 체크박스는 타입을 A타입, B타입 2가지로 좀 나눠놨습니다. A타입에서는 직각 형태, B타입에서는 원의 라운드 형태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 직각 형태에서는 큰 사이즈와 작은 사이즈 2가지 사이즈를 가져갑니다. 라운드 형태도 역시나 큰 사이즈와 작은 사이즈 2가지를 가져가고요. 텍스트와 같이 사용할 때 이 사이 마진 그리고 텍스트가 이렇게 2줄로 들어갔을 때 이 첫 번째 체크 텍스트와 두 번째 체크 텍스트의 거리값은 몇을 떼야 되는지 위아래로 들어갈 때는 세로값을 몇을 떼야 되는지 이렇게 세부적으로 다 치수를 해놨습니다. B타입도 마찬가지고요. 자, 밑에는 라디오 버튼입니다. 라디오 버튼도 A타입과 B타입으로 나눠놨고요. 역시나 체크박스와 동일하게 텍스트가 붙었을 때 가로값과 세로값에 대한 마진들 그리고 큰 사이즈와 작은 사이즈 다 똑같이 스타일 가이드에 작성을 해놨습니다. 자, 그 다음 우리가 진짜 자주 사용하는 토글이죠. 토글은 A타입, B타입, C타입 총 3가지 타입으로 좀 작성을 했어요. 왜냐면 토글은 디자인이
한 사이트에서 한 가지만 사용할 수 있지만 두 번째 사이트에서는 또 다른 토글을 쓸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토글은 세 가지 타입으로 잡아놨고 다시 확대해서 보시는 것처럼 치수도 굉장히 세부적으로 다 잡아놨습니다. 그리고 이런 상태 값들 미선택일 때, 선택일 때, 비활성화일 때, 선택 비활성화일 때. 자, 많은 분들이 이 토글이나 라디오 버튼이나 이런 것도 마찬가지긴 한데요. 이 비활성화는 알고 있지만 선택된 상태에서의 비활성화는 잘 캐치를 못 하시더라고요. 이 선택 비활성화라는 게 뭐냐면 이미 선택이 돼 있는 상태에서 말 그대로 비활성화가 돼 있는 거예요. 지금은 수정이 안 된다. 막아놓은 거죠, 한마디로. 그럴 때 많이 씁니다. 그래서 반드시 퍼블리셔한테는 비선택 비활성화까지 함께 넘겨야 됩니다. 자, 그 다음 여기 밑에를 보시면 수량 버튼이 A 타입, B 타입, C 타입이 있어요. 이건 이제 커머스에서 좀 많이 사용하게 되실 건데요. 자, 여기도 보면은 역시나 세부적인 간격이 잡혀 있고요. 여기 초록색 박스 보이죠? 이게 뭐냐면 이 텍스트가 몇 자까지 써질 거냐, 1000의 자리까지 써질 거냐, 10,000의 자리까지 써질 거냐, 100 단위로 써질 거냐, 이런 것들에 대한 영역을 잡아놓은 겁니다. 그리고 여기는 직각 타입, 서클 타입, 그리고 심플하게 텍스트만 뿌려진 상태. 자, 밑으로 한번 쭉 내려볼까? 자, 그 다음에 이제 셀링 아이콘이라고 그래가지고 우리가 이 딱지라고도 많이 불러요. 이런 딱지 같은 것들 케이스별로 약하고 강하고 완전 강하고 이런 것들 케이스 잡아놨고, 이런 것들은 높이 값을 몇을 잡아야 되고 좌우 마진을 과연 몇을 잡아야 될까, 이런 세부적인 간격 다 넣어놨습니다. 그리고 이 두 개가 같이 쓰이거든요. 보통 두 개, 세 개, 네 개도 같이 쓰이거든요. 그럴 때 이 거리값, 이 사이값을 몇을 떼어야 되는지 여기에 대한 기준도 다 잡아놨습니다. 자, 그 다음 밑으로 내리면 뭐야? 이거는 페이징이죠. 이거는 어떤 웹 디자인이든 다 가져가는 디자인이에요. 이것도 역시나 A 타입, B 타입, C 타입으로 총 3가지로 제가 다 잡아 놓은 거고요. 자, 일단은 A 타입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텍스트로 심플하게 뿌리는 타입, 두 번째는 원형 타입, 세 번째는 뭐야? 숫자하고 점점점이 붙죠? 이런 식으로 간결하게 가져갈 수 있는 이 페이징에 대한 타입도 있는 걸 확인해 보실 수가 있죠. 이런 페이징도 첫 번째만 해서 딱 넘기는 게 아니고 맨 처음, 중간, 마지막 이 단계의 케이스를 잡아서 퍼블리셔한테 넘기셔야 됩니다. 이해가 되시죠? 자, 그 다음 이제 스크롤도 기본 상태 드래그 했을 때 비활성화 상태일 때 이런 케이스 상태값 다 넘겨야 되고요. 자, 그 다음 탑 버튼이죠. 탑 버튼이 뭐야? 내가 최하단 페이지에 갔을 때 최상단으로 한 번에 올라갈 때 그때 많이 사용하는 거죠. 여기도 보면은 잘 보세요. 위에가 직각, 라운드, 세 번째 서클, 이거를 연한 라인, 면 타입, 그림자를 함께 쓰는 타입, 이렇게 제가 3가지로 잡아 놓은 겁니다. 아이콘도 보시면은 다 달라요. 여기는 세로는 일반 화살표, 짝대기가 있는 화살표, 여기는 뭐야? 다운로드 뒤집어 놓은 것 같은 아이콘 화살표, 이렇게 돼 있죠? 요것도 좀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밑으로 또 내려보면은 이거는 뭐죠, 여러분들? 좌우 화살표라고 보시면 되죠. 이 좌우 화살표 보통 어디서 많이 쓰지? 우리가 이미지를 넘기거나 배너를 넘기거나 할 때 많이 쓰죠. 그렇죠? 여기도 보면은 제가 사이즈별로 여러 개를 기본적으로 잡아놨고요. 그 다음에 삐지가 깔렸을 때는 원이나 직사각형, 정사각형, 끝에만 라운드가 들어갔을 때 세로, 직사각형, 큰 거 이런 식으로 다 잡아놨습니다. 여기에 있는 것만 쓰셔도 디자인 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거는 뭐야? 인디케이터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앞에서 바로 위에서 말했던 거와 같이 좌우 화살표와 같이 쓸 수도 있고 아니면 이 인디케이터만 쓸 수도 있겠죠. 그죠? 요거는 뭐예요? 배너나 이미지들을 좌우로 넘길 때, 근데 이게 자동으로 넘어가냐 아니냐에 따라서 이 플레이 스탑이 함께 공존할 수가 있습니다. 이 플레이 스탑 같은 경우는 퍼블리셔한테는 반드시 넘겨야 돼요. 왜냐면 스탑했을 때는 뭐 플레이 아이콘이 나온다거나 플레이를 했을 때는 뭐 스탑 아이콘이 나온다거나 어찌 됐든 보여지는 거는 스탑이나 플레이 한 개만 보여지겠지만 코딩에선 2개를 교차시켜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다 넣어서 보내줘야 됩니다. 여기도 보면은 굉장히 이거는 디자인이 디테일하기 때문에 치수들이 굉장히 세부적으로 들어가 있을 겁니다. 아이콘도 마찬가지고요. 엄청 세부적이죠. 그래서 이런 거 하나하나 다 뜯어보시면서 공부하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자, 이거는 뭐예요? 플레이 버튼, 플레이 아이콘이라고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요것도 제가 4가지 타입으로 좀 잡아놨는데요. 처음에 기본적인 형태, 그 다음 이렇게 삐지가 좀 진한 형태, 그 다음에 여기는 원이 2개 깔린 형태, 여기는 삐지가 진한데 뭐야? 화살표가 어때? 뚫려 있죠. 이렇게 가운데가 뻥 뚫려 있는 형태고요. 얘는 화살표가 가운데가 화이트로 이렇게 막혀 있는 형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셨죠?
디자인의 입맛에 맞춰서 쓰시면 돼요. 자, 그 다음 이런 평점도 우리가 아주 자주 사용하죠. 평점도 큰 거, 작은 거, 평점도 대중, 소세 뭐 이런 식으로 총 5가지 사이즈로 좀 다 잡아놨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는 뭐예요? 이제 태그 같은 거 있죠. 이 태그도 한번 보여주는 게 있고 내가 선택한 옵션을 다시 삭제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쵸? 이런 식으로 뒤에 X가 붙으면서, 그리고 텍스트가 들어갈 때, 컬러가 들어갈 때, 뭐 이런 아이콘이나 별점이 들어갈 때 이렇게 제가 좀 세부적으로 잡아놨고요. 직각일 때, 라운드일 때, 서클일 때, 면의 색깔이 들어갔을 때 이렇게 기본적으로 4가지 타입을 잡아놨습니다. 자, 그 다음 말풍선이죠. 요즘 PC 디자인에서 말풍선 굉장히 많이 사용하죠. 이런 말풍선은 한번 보여주고 사라지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계속 노출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노출된 상태에서 X를 눌러서 이 말풍선을 끄는 경우도 있죠. 그런 것들에 대한 케이스라고 보시면 되고요. 아이콘이 들어갈 때도 있고, 보통은 이제 텍스트로만 디자인이 되기도 합니다. 그림자가 들어갈 수도 있고 안 들어갈 수도 있고, 근데 그림자가 안 들어가실 거면은 삐지가 이렇게 좀 강하게 넣어주시는 거 추천드리도록 할게요. 아니면 이렇게 스트로크를 라인을 세게 주던가. 저는 기본적으로 일단은 다 그림자를 넣어놓긴 했습니다. 자, 그 다음은 팝업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여기 같은 경우도 보면은 이 팝업이 보통 PC에서 대중, 소 이렇게 보통 이제 3가지 사이즈를 많이 쓰게 돼요. 제일 큰 팝업 이런 식의 가이드로 해가지고 이미지를 넣으면 이렇게 들어간다. 보통 이런 제일 큰 팝업은 정보보다는 이미지 중심으로 들어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이런 팝업 같은 경우는 세로값에 대한 기준을 잡아야 되고, 어디서부터 스크롤이 나타날 건지에 대한 기준을 다 잡아줘야 돼요. 그 기준이 여기다 나와 있습니다. 세부적으로. 자, 내려봅시다. 여기는 이제 중간 사이즈 팝업. 그래서 보통 중간 사이즈 팝업부터 정보들을 뿌려준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작아 보이죠? 굉장히 큽니다. 자, 그 다음에 소, 제일 작은 팝업이라고 보시면 돼요. 보통 이제 이런 데 많이 사용되는 팝업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얼럿 팝업이라고 해서 기본적으로 뭔가 선택과 취소, 선택을 할 수 있는 사용자에게 그럴 때 많이 사용되는 팝업이죠. 자, 그 다음 토스트 팝업이라고 해서 내가 뭔가를 눌렀을 때, 예를 들어서 뭐 알림이나 장바구니에 뭔가를 담았을 때 무슨 상품이 담겼습니다, 아니면 내가 어디 은행에 입금을 했을 때 입금이 됐습니다 하고 한번 살짝 떴다가 사라지는 거, 이걸 토스트라고 합니다. 그 팝업도 가이드 좀 넣어놨고요. 그 다음 노출 레이어라고 해서, 이건 뭐야? 내가 클릭을 하면 한번 이렇게 탁 레이어로 노출이 되는 거예요. 노출이 되는 거. 작죠, 굉장히. 살짝 노출이 되는 팝업이다. 바탕을 누르거나 X를 누르면 꺼지거나 할 겁니다. 아니면 이거를 클릭으로 하셔도 되고요. 마우스 오버로 하시는 경우도 있는데, 만약에 마우스 오버로 하시는 분들은 이 X는 필요가 없습니다. 마우스가 이탈하면 자동으로 접힐 거니까 꺼지거나, 그죠? 그 다음은 이제 테이블인데요. 자, 테이블도 보면은 우리가 PC 디자인에서 테이블을 굉장히 다양한 형태로 사용하는 걸 볼 수가 있겠죠. 여기 보면 역시나 세부적인 치수들이나 폰트 사이즈는 클릭해서 보시면 다 확인해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가이드를 걷어냈을 때 이렇게 심플하고 간결한 우리가 테이블을 구성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이렇게 세부적인 치수로 영역을 확 나눠가지고 그 대신 더 심플하게 가져가는 타이틀과 내용을 가져가는 형태의 테이블도 있고요. 그렇죠? 그리고 이 안에서도 굉장히 세부적으로 내용들을 많이 담고 있는 테이블의 형태가 있겠죠. 이런 식으로요. 그럴 때 마진들은 어떻게 구성을 해야 되는지, 여기 타이틀과 본문의 마진은 몇을 잡아야 되는지, 이런 세부적인 간격들을 다 확인해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좌측에 그레이로 면으로 까는 형태의 테이블도 굉장히 우리가 자주 접하게 되죠. 이 박스의 형태, 그리고 이 높낮이의 기준 어떻게 잡아야 되는지 이 가이드를 보시면 다 확인해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제가 스타일 가이드에서 가장 보편적으로 많이 쓸 것 같은 테이블 한 3개 정도 빼왔거든요. 여기도 역시나 각각 하나를 보면은 반응형으로 제가 다 이렇게 걸어놓은 거 보이죠? 단으로 밑으로 길어지면서 이런 식으로 다 걸어놨고요. 여기도 역시나 이런 식으로 다 걸어놨습니다. 여기서 나는 만약에 이 가운데 게 필요 없다 그러면 오토레이어 걸려 있으니까요, 필요 없는 거 삭제해 주시면 되고요. 여기서 나한테 맞게끔 길이 조절하셔가지고 이런 식으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하셨죠? 이것도 역시나 마찬가지예요. 여기서 내가 이렇게 줄이면 반응형으로 줄어들고 늘어나고 하는 게 보이죠. 그리고 역시 내가 필요 없다 하면 단을 하나 그냥 삭제시켜서 여기서 또 조절하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으시죠? 내용이 만약에 나는 많아 그럼 여기서 엔터 쳐가지고 이렇게 많게 해서 이런 식으로 추가해가지고 테이블을 제작해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전혀 어렵지 않죠? 테이블에 이게 다 걸려 있으니까요, 어떤 테이블이든 여러분들이 사용하실 거 사용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 타이틀 하나에서 안에서 한 번 더 이렇게 두 번 쪼개지는 경우가 있어요. 조금 복잡하죠, 가이드가. 이런 식일 땐 어떻게 우리가 가이드를 구성해야 되는지, 웬만한 웹 디자인의 모든 테이블이 거의 다 들어가 있다고 생각해 주셔도 될 것 같아요. 제가 정말 많이 사용하실 것 같은 테이블을 다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대타이틀, 중타이틀일 때 내용, 대중소로 들어갔을 때 뭐 이런 것들 다 넣어놨습니다. 타이틀이 그리고 어때? 상단에 들어가 있죠. 이런 식으로요. 대타이틀, 여기는 중간 내용, 그 다음에 일반 본문, 중타이틀, 뭐 소타이틀 이런 식으로 구성이 진행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뭔가 당첨자 발표할 때 이런 가로형 테이블도 많이 보겠죠. 요런 거는 이 기준을 몇을 잡아야 되는지, 사이값에 대한 좌우 몇을 잡고 어떻게 띄워야 되는지 이런 가이드들 다 나와 있습니다. 가이드 걷어내면 이런 식으로 노멀하게 우리가 디자인을 해볼 수가 있겠죠. 자, 제가 반응형을 다 걸어놨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런 이벤트 당첨자 같은 경우는 약간 좀 다르게 걸어놨어요. 어떻게 다르게 걸어놨을까? 이 날짜랑 참여랑 발표랑 당첨 여부는 사실 고정이잖아요. 이게 줄어들거나 늘어날 일이 없단 말이에요. 이쪽은 고정이 되는 거고 이쪽만 반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이값이 줄어들고 늘어나겠죠. 내가 만약에 좁다면 어때요? 말줄임표가 되면서 이런 식으로 줄어드는 거예요. 이것도 역시나 내가 디자인할 와이드 값에 맞춰가지고 진행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공지사항 같은 거죠. 상단에는 아까 타이틀이 있었죠. 이벤트명, 이벤트 기간, 참여, 발표, 당첨 여부 이런 식으로. 근데 지금 보는 이 형태는 우리가 공지사항에서 많이 보는 듯한 형태라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 가이드 걷어내면 이런 식으로 디자인이 또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런 이용 안내 같은 테이블도 있어요. 그렇죠? 테이블은 디자인 케이스가 굉장히 많죠. 이 이용 안내는 뭐냐면 이렇게 보시면 복잡해서 이게 어떤 건지 잘 감이 안 오실 건데요. 조금만 내려보면 이런 거 많이 보셨죠? 페이지 하단에 이용 안내 나오고 작게 나오고, 근데 이게 이제 화이트일 때, 언더라인 들어갔을 때, 박스를 쳤을 때, 삐지를 깔았을 때 이런 식으로 다양한 케이스들을 좀 넣어놨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테이블이 뭐야? 바로 드롭다운이죠. 클릭하면 펼쳐지고 접히는 거 있죠. 거기에 대한 기준, 이 펼쳐졌을 때 어떻게 기준을 잡아야 되는지 다 넣어놨습니다. 이런 식으로 가이드를 걷어내면 디자인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테이블도 보시면은 디자인의 형태나 케이스가 굉장히 많이 있는 걸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썸네일입니다. 이 썸네일 같은 경우도 일단은 제가 와이드값 몇을 기준으로 이렇게 잡았다고 예시해상도를 잡아놨고요. 여기서 사용되는 이 썸네일의 크기를 사용하시면 디자인하시는데 전혀 지장이 없을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정사각형 기준으로 좀 잡아놨고요. 그 다음에는 가로 직사각형 이런 형태도 많이 보셨죠. 폰트는 클릭하면 우측에 뜰 거니까 굳이 잡아놓진 않았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비율들 4:3 비율, 위에 건 16:9 비율. 이 비율이 또 다를 수도 있죠. 그 다음에 이 썸네일에 라운드를 줄 거잖아요. 제가 뭐라고 그랬죠? 아까 앞에 버튼에서 사이즈마다 라운드 값을 다르게 적용해야 된다고 했죠. 왜? 시각적 밸런스 때문에. 그 밸런스를 잡아주기 위해서 라운드 값을 다 세세하게 다 일일이 잡아주는 겁니다. 기준을 잡고 어디 구간을 잡은 다음 라운드 값을 따로따로 다 설정을 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이렇게 가로형일 때도 마찬가지겠죠. 라운드 형태 값들은. 그리고 썸네일을 내가 그레이를 줄 때 어떤 식으로 줘야 되는지 이거에 대한 조합도 나와 있어요. 보통은 이 썸네일을 화이트 비즈를 갖고 와서 어떻게 내가 그레이처럼 보이게 할 건지를 고민하시면 돼요. 안 그러면은 모든 이미지의 배경을 다 일일이 펜툴로 따야 되기 때문에 너무 힘들겠죠. 그렇죠? 이 썸네일에 대한 기준.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썸네일 가이드가 될 겁니다. 여기도 역시나 기준 해상도를 제가 예시로 잡아놨고요. 이 예시를 가지고 디자인을 하면은 이런 식으로 되는데, 이게 이제 이런 데서 기본기가 다 보이는 겁니다. 이 계층을 어떻게 잡고 간격을 어떻게 잡고 사이즈나 컬러를 어떻게 잡는지까지 여기서 이제 다 구분이 되는 거예요. 3단 썸네일, 4단 썸네일, 5단 썸네일, 그리고 6단 썸네일. 항상 이런 거 디자인하실 때 뭘 보셔야 되냐면 이 텍스트 가격이죠. 어디까지 써질 건지. 만약 가격이 다 안 써질 것 같으면 밑으로 내려야 되잖아요. 이 밑으로 내릴 때는 이 간격을 몇을 잡아야 되는지들, 이런 것들 세부적인 치수들 다 아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 썸네일을 내가 박스 안에 넣는 형태도 있어요. 카드 유해 같은 것들. 그럴 땐 몇을 어떻게 잡을 건지, 가로 마진 몇 잡아야 되는지 단별로
3단, 4단, 5단, 6단 이런 식으로 단계별로 제가 다 마진값을 설정해 놨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배너 가이드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 PC 메인 배너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여기서는 폰트를 제가 세 가지 예시를 좀 가져갔습니다. 좀 세련된 타입, 얇죠? 가벼운 타입, 약간 두께감이 위에 거보다 살짝 두껍죠. 밑에 약간 무거운 타입, 많이 두껍죠. 이렇게 기본적으로 잡아놨고요. 자, 그래서 여기 밑에를 보시면은 이제 일단 빌보드 배너를 잡을 때 폰트 사이즈나 간격이나 마진이나 세부적으로 다 여기 작성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겠죠. 그렇죠. 이런 기준을 갖고 이미지를 삽입해 보면 이런 식의 빌보드 배너가 나온다. 2단도 역시나 세부적으로 간격이나 인디케이터 간격이나 텍스트 어디까지 써줄 건지 폰트 사이즈부터 해서 싹 다 잡혀 있는 걸 보실 수가 있겠죠. 이미지를 넣으면 이런 식의 형태. 3단도 역시나 세부적으로 간격이나 폰트 사이즈 컬러 다 잡혀 있고요. 그 다음에 이미지를 넣으면 이런 형태가 나온다. 자, 그 다음에 여기 같은 경우는 가로가 길고 세로가 얇고, 그리고 가장 특이한 게 뭐야? 텍스트가 배너 밖으로 빠져 있죠. 이렇게 텍스트가 배너 밖으로 빠졌을 때는 이 세부 간격을 몇을 잡아야 되는지, 그리고 이 썸네일과 썸네일 사이에 마진은 몇을 잡아야 되는지, 이 하나의 썸네일은 몇을 어떻게 기준을 잡아야 되는지, 이런 것들 세부적인 간격 다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죠? 이것도 역시나 텍스트가 밖으로 빠져 있지만 위에 거보단 단수가 어때? 더 많이 나오죠. 이거는 기본이 2개씩 나오는 거예요. 이거는 기본이 하나 나오는 거고, 여기는 기본이 2개로 나오는 겁니다. 배너가 한 화면에. 이해가 되시죠? 그것도 이제 세부적으로 여기서 치수 같은 거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미지가 삽입되면 이런 느낌이 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3단 형태로 기본으로 나올 때 이거는 첫 화면이 3개가 나오는 거예요. 카드로. 자, 근데 여러분들이 그걸 알아야 돼요. 텍스트가 밖으로 빠졌을 때 장점이 뭐야? 빌보드에서 이미지를 쓰기가 너무 쉬운 거야. 텍스트가 오버랩이 안 돼 있으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이미지를 가리질 않죠. 그러니까 내가 이미지를 합성해서 넣거나 통 이미지를 넣거나 뭘 넣어도 전혀 이미지에 타격이 없다는 거지. 그런 장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역시 세부 간격들이 있고요. 이미지 넣으면 이런 식으로 넣을 수가 있습니다. 자, 밑으로 좀 더 내려볼까? 자, 여기부터 이제 기본형 기타 배너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여기는 이제 오브젝트의 영역, 마진을 몇 잡아야 되는지, 텍스트 좌측에 가이드 어떻게 잡아야 되는지, 우측 마진 어떻게 잡아야 되는지, 그래서 이 안에다가 오브젝트를 넣으면 이런 형태의 배너가 된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텍스트는 당연히 여기 가이드 나와 있고요.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이렇게 그래픽을 교차하거나 이미지를 이렇게 오브젝트를 교차시켜서 배치하거나, 참고로 이거 다 살아있는 겁니다. JPG로 박아놓은 게 아니고 이거 이미지들 다 하나하나 살아있는 거예요. 참고로 디자인을 다 직접 구도를 짜서 넣어놓은 겁니다. 당연히 여기 소스는 무료 소스를 활용한 거긴 하지만 소스들이 다 살아있습니다. 자, 여기도 이제 이런 식으로도 이미지를 이 오브젝트 영역 안에 배치하면 기본형 배너로 우리가 많이 쓸 수 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이제 몰입감을 주는 이런 큰 형태 빌보드 배너도 있겠죠. 그렇죠? 이런 식으로 배너 디자인도 가이드가 있고, 이렇게 약간 매거진스러운 편집스러운 배너도 우리가 만들어 볼 수가 있겠죠. 가이드는 다 나와 있는 거니까 쓱쓱 넘어갈게요. 이런 형태도 있을 거고, 이렇게 영상이 있고 우측 끝에 다음 이미지 예시를 보여주는 형태도 있을 거고, 뭔가 무비, 영상 같은 이런 배너, 카드 UI가 여러 개 겹쳐져 있는 이런 형태의 오버랩되어 있는 배너도 쓸 수 있고, 이런 식으로 카드 UI인데 백그라운드 BGI 색이 변하는 형태예요. 이미지에 따라서 BG 컬러를 우리가 뭐 이런 식으로 바꿀 수도 있겠지. 그죠? 뭐 두 번째 이미지가 오면은 두 번째 이미지에선 컬러가 뭐 이렇게 바뀐다거나, 그럴 때 좀 용이한 배너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도 역시나 이미지에 따라서 배너가 바뀌는 거고요. 이 이미지가 바닥에 딤드로 크게 하나 들어가는 형태의 배너. 자, 그 다음 그래픽을 쓸 때 아까 제가 뭐라고 그랬지? 텍스트가 밖으로 빠져 있으면 여기에 이미지가 들어가거나 그래픽이 들어가거나 어떻게 들어가도 이용하기가 쉽다라고 말했죠. 그런 장점이 있다고. 그럴 때 사용하는 배너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카드 UI인데 좌측 정렬 되어 있는 카드 UI예요. 형태도 조금 독특하죠. 이런 가이드들 하나 세부적으로 다 간격도 다 보시면은 여러분들 디자인 하시는데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여기도 배너 가이드에 웬만한 배너 다 들어가 있어요. 스타일들. 그렇죠? 자, 그 다음 이번엔 띠배너가 될 겁니다. 이 띠배너는 저는 역시나 빌보드처럼 폰트의 느낌을 세련된 느낌, 가벼운 느낌, 무거운 느낌, 이렇게 3단계로 좀 구성을 나눴는데요.
일단 띠배너에는 총 일반적으로 4가지의 사이즈가 존재합니다. 최상단 띠배너, 약한 띠배너, 중간 띠배너, 강한 띠배너. 이 최상단 띠배너가 뭐냐? 우리가 웹 디자인 보면 맨 위에 떠있는 X로 끌 수 있는 그런 홍보, 마케팅 배너가 있어요. 그런 배너를 뜻합니다. 자, 그런 배너를 가질 때 우리가 디자인을 가이드를 가지고 오면 이런 식의 배너를 여러 가지 해볼 수가 있어요. 여기는 이제 다 예시 화면이고요. 역시나 이거 소스 다 살아있어요. 이것도 다 살아있습니다. 심지어 이런 것도 다 살아있는 거예요. 하나하나 다 살아있습니다. 구도를 짤 때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JPG로 굳이 안 넣은 거는 예시하면은 사실 JPG로 넣어도 되는데 여러분들이 이 배너를 활용해서 학습하고 내 거로 만들어 보가는 그런 과정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다 소스를 살려 놓은 겁니다. 자, 그 다음에는 약한 띠 배너. 역시나 여기도 소스는 다 살아 있어요. 소스 다 살아 있습니다. 이렇게 다 살아 있죠? 이런 것들 디자인 다 확인해 보시면 돼요. 가이드는 위에 다 나와 있으니까 이젠 이 가이드에 대한 설명을 생략하도록 할게요. 띠배너에서는. 자, 그 다음 우측 정렬 형태가 있습니다. 띠배너가 이렇게 2개가 같이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경우도 이제 우리가 오브젝트 영역을 따로 잡아줄 수가 있거든요. 왜냐면 우측 정렬이기 때문에 폰트가 텍스트는 결국 고정 자리인 거야. 쉽게 이야기하면 이거와 같은 거예요. 이거와 약간 같은 개념의 띠배너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 형태로 2단계 들어갔을 때 오브젝트 들어가면 어떤 느낌으로 오브젝트가 들어갈 건지 이런 형태들 다 잡아볼 수 있겠죠. 그렇죠? 그래픽들 다 클릭해서 하나하나 학습해 보세요. 자, 그 다음 중간 띠배너. 중간 띠배너 역시 가이드 잡혀 있고요. 이미지 이런 식으로 넣으면 되고 오브젝트 역시나 똑같이 이 구조 이용해서 넣으시면 되고 오브젝트 당연히 살아있는 건 보이시죠? 이것도 다 하나하나 살아있는 겁니다. 지금 다 살아있어요. 그러니까 구도를 짤 때 저렇게 짜는 거구나 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강한 띠배너죠. 자, 강한 띠배너는 조금 더 영역이 넓기 때문에 뭔가 그래픽보다는 이미지 중심의 띠배너일 확률이 좀 높아요. 예시화면을 다 이미지로 넣어놨어요. 자, 우리가 이미지를 쓸 때 좌우 대칭을 이제 많이 쓰게 될 거야. 배너가 많이 커지니까. 그렇죠? 그럴 때 어떤 식으로 밸런스를 잡아야 되는지, 한쪽으로 몰아줬다 어떻게 잡아야 되는지 이런 띠배너들 제가 디자인해서 다 넣어놨습니다. 이렇게 그라디언트 형태로도 우리가 띠배너를 가져가 볼 수가 있겠죠. 그렇죠? 약간 뭐 이런 식으로 해볼 수도 있고, 저는 파란색을 쓴 거는 아이폰에 파란색이 있기 때문에 톤앤면을 맞추기 위해서 파란색을 쓴 거고, 요것도 그라디언트를 어떻게 줬는지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반 사선 그라디언트가 아닙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이제 띠배너에서 풀 이미지로 딤들을 깔아가지고 텍스트를 보여주는 이런 형태도 있을 거잖아요. 그렇죠? 이런 형태의 띠배너들 이렇게 들어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삼겹살 이미지도 한번 넣어봤어요. 이게 이미지가 고급스러워서 띠배너가 이뻐 보이나 하고 삼겹살도 넣었는데 나쁘지 않죠? 그래서 우리가 띠배너에 대한 가이드도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학습하면서 참고하면서 내 거로 꼭 만드시기 바랍니다. 알았죠? 자, 그 다음 이제 GMB 가이드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GMB는 뭐야? 상단 우리가 탑, PC GMB 로고 나오고 카테고리 나오고 그런 GMB라고 보시면 돼요. GMB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일단 기준의 상도를 제가 잡아놨고요. 거기에서 기본 형태일 때, 그리고 이렇게 많이 쫙 펼쳐졌을 때 형태 있죠. 내가 카테고리 메뉴 눌렀을 때 쫙 펼쳐질 때, 이쪽은 대카테고리, 이쪽은 이제 중카테고리, 이쪽은 뭔가 마케팅적인 띠배너, 이런 식으로 이제 구도를 짤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내가 검색을 눌렀을 때 이런 식으로, 여기는 왜 2개가 이렇게 있냐면 여기에는 이제 최근 검색어들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거, 인기 검색어 포함되어 있는 거, 여기는 검색어가 없을 땐 또 어떻게 나와야 되는지 예시를 제가 제시해야 되기 때문에 일부러 여기다 2개를 넣어놓은 겁니다. 여기는 뭔가 검색어가 없거나 할 때 이렇게 나온다라고 예시 넣어놓은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또 다른 디자인, 검색어 눌렀을 때 이렇게 강렬하게 라인으로 우리가 가져갈 수도 있겠죠. 그죠? 그리고 2개가 나올 때, 최근 검색어와 인기 검색어 2개가 나올 때도 이런 식으로 나올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밑에는 뭐냐면 기본적인 GMB 디자인 샘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도 역시 디자인은 다 살아있어요. 마케팅 배너를 이런 식으로 가져가는 경우도 있거든요. 작게나마. 이것도 다 살아있는 겁니다. 지금 소스 아셨죠? 다 뜯어서 하나하나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들어가 있는 아이콘들 다 컴포넌트 걸려 있어요. 하나만 살짝 해볼까? 고 투 메인 누르면 틱하고 일로 넘어가는 거예요. 컴포넌트가 다 이쪽에 걸려 있는 겁니다. 여기에 다 걸려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일단은 그런 거는 조금 이따가 다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고요. 이렇게 예시 샘플 GMB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쪽은 예시 샘플 푸터,
푸터 디자인도 어떤 푸터가 어떻게 쓰일지 모르기 때문에 가장 통상적으로 많이 쓰는 푸터 디자인들을 좀 여러 개 삽입해 놨습니다. 여기서 하나 띄면 빼다가 본인이 하고자 하는 디자인의 내용을 맞춰가지고 사용하셔도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검색을 했을 때 뭔가 검색 결과가 없을 때 혹은 서버 점검을 할 때 그런 경우 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가운데 정렬을 할 건지 상단으로 정렬을 할 건지 로고와 타이틀과 본문의 세부적인 간격은 어떻게 잡을 건지 작성해 놓은 거고요. 검색했을 때 이 검색어가 없다 했을 때 이 세부 간격들, 그죠? 버튼이 같이 들어오는 경우, 아이콘이 함께 포함되는 경우 이렇게 좀 다 세부적으로 잡아놨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림자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 그림자는 PC 모바일 공통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제 애플워치가 있죠. 애플워치에서 피그마에서 그림자를 어떤 식으로 줘야 되는지 작성 방법을 넣어놓은 거예요. 이거 지금 그림자 다 살아있는 겁니다. 참고로 어떻게 했는지 다 하나하나 뜯어서 보세요. 이것도 하나 같지만 사실 하나가 아니야. 두 개가 돼 있죠. 그죠? 그 다음에 이거 같은 경우는 뭐야? 이미지 블러를 활용해서 이런 식으로 공간감을 줄 수도 있고, 이거 같은 경우는 어때? 그림자가 뒤로 좀 퍼져 보이죠? 여기도 하나, 둘 이렇게 그림자를 겹겹이 쌓아가지고 그림자를 만들어 주는 겁니다. 이 그림자는 하나하나 제가 어떻게 줬는지 뜯어보신 다음에 연습을 많이 하셔야 될 겁니다. 알았죠? 여기에 있는 구도와 비슷하다면 그냥 여기에 있는 그림자 빼다 가져가셔도 됩니다. 아셨죠? 자, 그 다음에 썸네일에서 많이 사용되는 그림자를 제가 30종을 다 샘플로 넣어놨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림자의 방향 어때? 아래로 있죠. 아래로 있다는 건 뭐야? 정말 밑으로만 떨어진다는 그림자예요. 1번부터 30번 때까지 공간감을 쫙 다 잡아놨어요. 그리고 여긴 어때? 우측 하단 사선으로 떨어지죠. 이것도 역시 1번부터 30번까지 다 잡아놨는데 이거를 보실 때 속성에서 이렇게 클릭해서 보지 마시고요. 이거 쓸 때 어떻게 쓰는 거냐면 여기서 내가 사각형을 하나 이렇게 그렸어. 그쵸? 그림자 하나 마음에 드는 거 선택해요. 맥은 옵션 커맨드 C를 누르면 복사가 되고요. 윈도우는 Alt 컨트롤 C 하면 이 속성이 복사가 됩니다. 그 다음에 일로 와서 맥 같은 경우는 옵션 커맨드 V를 하면 이렇게 적용이 되는 거야. 윈도우는 뭐겠어? Alt 컨트롤 V 하면 속성이 바로 적용이 되는 거야. 이렇게 쓰는 겁니다. 저 속성 값을 보면서 일일이 치수 다 입력하라는 게 아니라 이 이펙트를 복사해서 그대로 갖다 쓰라는 거예요. 이해되죠? 그래서 제가 다 만들어 놓은 겁니다. 여러분들 빼다 쓰기 쉽게. 자, 그래서 하단 수직으로 번호가 나와 있죠. 3번을 쓰면 이런 느낌, 4번, 12번, 22번 예시를 잡아 놓은 거예요. 28번, 12번, 3번. 여기는 사선 그림자 하단으로 22번, 12번, 4번, 3번 이렇게 번호는 제가 예시로 여러분들이 이 번호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번호 같은 경우는 이해되시죠? 자, 그리고 마지막 아이콘이 될 겁니다. 자, 아이콘 같은 경우도 당연히 우리가 컬러를 잡아줘야겠죠. 그렇죠? 화이트 블랙은 당연히 있어야 되고 그레이도 단계별로 잡아줘야 됩니다. 그죠? 그리고 제작 가이드, 어떤 식으로 이 가이드를 제작을 해야 되는지를 10단계로 나눠 놓은 거예요.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이해하기가 쉽겠죠. 자, 그 다음에 아이콘 제작 가이드에서 영역을 어떻게 잡아야 되는지, 그죠? 이 정사각형과 세로 직사각형과 가로 직사각형과 원, 이거에 대한 사이즈를 왜 다르게 가져가야 될까? 아이콘에는 시각적 밸런스라는 게 있어요. 그 시각적 밸런스를 맞춰주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정사각형에서 가이드를 가져가서 그릴 때 이렇게 그리고, 세로 직사각형으로 그릴 때 이런 식으로 그리고, 가로 직사각형으로 그릴 때 이런 식으로 그려서 이 시각적 밸런스를 다 맞춰준다. 아이콘 사이즈는 이렇게 총 7가지를 가져간다. 그 다음에 7가지를 기준으로 해서 우리는 이 아이콘이 일반적인 가이드가 아니에요. 공식이 있어요. 어떻게 그려서 어떻게 바꾸고 어떻게 베리에이션을 친다라는 이런 단계가 있거든요. 이걸 제가 지금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이 가이드를 구매하시고 강의 영상을 보시면 다 이해가 되실 겁니다. 그래서 이 위에 있는 가이드를 토대로 제가 기본 아이콘을 싹 다 그려놨습니다. 가이드를 다 맞춰가지고 하나하나 일일이 그려놓은 아이콘들입니다. 여러분들 하나하나 가이드에 다 딱딱 맞아있는 거 보이죠? 자, 녹색 선은 정사각형, 보라색 선은 세로 가이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가이드 맞춰서 아이콘 다 그려놨고요. 그 다음에 두께별로 그리고 사이즈별로 이렇게 쫙 다 베리에이션 쳐놓은 겁니다. 위에 두께 아이콘, 한 단계 얇은 두께 아이콘 이런 식으로 베리에이션을 다 쳐놓은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 우측에 보면은 간단한 샘플 디자인이 있는데요. 이거는 뭐냐면 제가 스타일 가이드 구매하면은 여러분들이 이 스타일 가이드를 가지고 공부할 수 있는 영상, 튜토리얼 같은 게 있어요.
그걸 보고 따라 하시면서 이 스타일 가이드를 가지고 디자인을 어떻게 하는지 감을 찾으셔야 되기 때문에 그때 함께 그릴 디자인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당연히 원본 소스는 드릴 거긴 한데요. 그래도 영상 보면서 한번 똑같이 따라 그려보시는 거 추천드리도록 할게요. 자, 위에 보면은 이제 컴포넌트라는 게 있죠. 이 컴포넌트는 뭐야? 아까 제가 잠깐 버튼에서 언급드렸지만 여기서 이렇게 빼다 쓰셔도 되고요. 복사한 겁니다. 에셋이라는 게 있어요. 이 에셋에서 지금 PC죠. PC 들어가서 버튼이 있죠. 여기 보면은 일반 버튼이 있고, 그죠? 더보기 버튼이 있고, 텍스트 버튼이 있죠. 텍스트 버튼을 한번 빼다가 갖고 와 볼게요. 그럼 텍스트 버튼이 이렇게 있을 겁니다. 느낌표가 들어가는 형태, 화살표 들어가는 형태, 아이콘이 들어가는 형태, 좌우 대칭이 생기죠. 아이콘이 앞에 들어갈 수도 있고, 뒤에 들어갈 수도 있고, 그쵸? 아이콘을 여기서 바꿀 수도 있겠죠. 홈으로 바꾼다거나, 그리고 왼쪽 아이콘은 이렇게 뺄 수도 있겠죠. 이런 식으로 다 컴포넌트가 에셋으로 걸려 있는 겁니다. 이것도 역시나 마찬가지겠죠. 그죠? 이거는 제 거 스타일 가이드 구매하시면은 이 설명 영상이 있어요. 그거 보시면 다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제작하는 것도 있어요. 어떻게 만드는지. 그래서 버튼하고 탭하고 셀렉트 박스, 인풋 박스, 그리고 기타 컴포넌트들, 썸네일들, 그 다음에 팝업들, 테이블, GMB 푸터, 아이콘, 요런 SNS 아이콘들도 있고요. 이 3D 아이콘도 있는데 이거는 무료 소스 제가 그냥 모아놓은 겁니다. 제가 그린 건 아니에요. 자, 다시 레이어 눌러가지고요. SM 말고 레이어 눌러서 밑에 보면은 공통 아이콘이라는 게 있을 겁니다. 여기는 뭐냐면 아이콘의 원본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원본. 그래서 요것도 이제 스타일 가이드 구매하시면은 이 아이콘 영상이 따로 있을 거예요. 여기 강의 영상 중에 여기 있죠? 아이콘 가이드 개념 22번, 23번 있죠. 그렇죠? 이 아이콘 개념 영상을 꼭 보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이걸 왜 공통으로 빼놓고 이걸 가지고 왜 PC 모바일을 다 같이 또 두 개를 만들고 있지? 이게 이해가 안 되실 거예요. 이 가이드만 보면은. 그래서 저 영상 꼭 보셔야 되고요. 그래서 제가 영상들을 다 하나하나 만들어서 전달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모바일이 될 건데요. 모바일도 역시나 이런 가이드나 그리드 해상도가 있겠죠. 이 모바일 같은 경우도 디바이스마다 다 다르고 Z 폴드라고 해서 접었다 펼쳤다 할 때 600이 넘는 해상도들이 많잖아요. 그런 거 대응할 때 어떻게 다 대응을 해야 되는지 이런 식으로 다 제가 잡아 놓은 겁니다.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GMB 같은 경우도 세부적으로 다 간격이 나와 있는 걸 보실 수가 있겠죠. 굉장히 디테일해요. 모바일도. 모바일은 그냥 이렇게 쓱쓱 훑는 식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1시간이 넘어갈 것 같아가지고 지금 GMB를 두 개를 가지고 왔는데요. 이 GMB 같은 경우는 우리가 디바이스 해상도에 따라서 어떤 거는 360이고 어떤 건 320이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이것도 역시 제가 반응형을 PC처럼 다 걸어놨거든요. 이런 식으로 말줄임표 되는 거 보이시죠? 이렇게 와이드폭 내 디자인에 맞게끔 조절하시면 되고요. 이 밑에 것도 역시나 이런 식으로 와이드폭 다 조절할 수 있게 걸어놨습니다. 자, 푸터, 그리고 모바일은 뭐가 있지? 하나 독이 있죠. 이런 독바 같은 것들 케이스가 잡혀 있을 거고, 모바일 독바인데요. 여기 반응형이 이렇게 걸려 있거든요. 모바일도 앞에서 제가 설명드렸지만 디바이스마다 와이드 폭이 다 다르잖아요. 거기에 맞춰서 늘리고 줄이고 하셔서 디자인을 사용하시면 되고요. 아이콘은 더블 클릭하신 다음에 여기서 내가 원하는 아이콘으로 뭐 예를 들어서 하트야? 하트 눌러서 이렇게 교체해가지고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 여기 속성에서도 4단으로 갈 건지 3단으로 갈 건지 뭐 그림자가 있는 형태로 갈 건지 아니면 5단의 공간감으로 갈 건지, 지금 화이트라 잘 안 보이네요. 이런 식으로 공간감으로 갈 건지 아니면 평면으로 갈 건지 아니면 인터랙션을 줘서 이런 식으로 특이한 독바를 갈 건지 이렇게 있죠. 그 다음 여기서 내가 텍스트를 포함할 건지 텍스트를 뺄 건지 이런 것들도 다 하나하나 선택이 가능합니다. 그죠? 그리고 컬러는 공통이라고 말씀드렸죠. PC와 그리고 폰트 같은 경우는 모바일에 대한 폰트 역시 PC와 마찬가지로 국문하고 숫자 영문을 따로 잡아놨고요. 밑에 보시면 이걸 가지고 폰트 모바일에서 어떻게 적용시키는지 예시 디자인 다 넣어놨습니다. 밑으로 이거 보시면 아 폰트 저렇게 적용하는 거구나 이해되실 거고요. 그리고 역시 버튼 가이드 이렇게 모바일용 있고요. 버튼은 모바일에 바텀이라는 게 있죠. 바텀 가이드 작성돼 있고요. PC와 마찬가지로 모바일도 버튼이 굉장히 상세하게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탭 버튼 같은 경우도 우리가 이제 상단 GMB에서 쓰는 탭이 있고 일반적인 탭이 있죠. 이렇게 GMB와 같이 붙어있는 탭들. 모바일은 이 탭이 좀 세부적이에요. 좀 복잡하다고 느낄 수도 있을 정도로 GMB가 붙어있고 펼쳐지고 접히고 끄고 막 이러잖아요. 그쵸?
이거를 가로 스와이프로도 할 수 있지만 펼칠 수도 있잖아요. 닫을 수도 있고. 그래서 PC와는 개념이 좀 다릅니다. 이해되시죠? 이렇게 모바일 탭들도 굉장히 다양하게 있는 걸 확인해 보실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모바일 셀렉트 박스와 인풋 박스 가이드가 이렇게 있을 겁니다. 그리고 역시 PC와 마찬가지로 ETC 기타 케이스의 모바일 컴포넌트 가이드가 이렇게 있을 겁니다. 그리고 모바일에 대한 팝업. 모바일은 크게 보면은 팝업이 몇 개야? 4가지 종류가 되겠죠. 기본, 얼럿 팝업, 바텀, 풀 팝업, 토스트. 여기에 대한 기준들. 이 바텀이 위로 치고 올라올 때 어떤 기준으로 치고 올라오는지 이런 기준들 다 잡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바텀에는 배너가 같이 동반되는 형태도 많죠. 그래서 이것도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습니다. 얼럿 팝업 타이틀 있을 때 없을 때 이런 식으로 팝업에 대한 토스트 팝업도 역시 마찬가지로 모바일 팝업 가이드 다 잡혀 있고요. 역시 모바일도 테이블이 있겠죠. 모바일 테이블은 영역이 좁기 때문에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래서 여기를 잘 보시면은 굉장히 세부적으로 치수들이 들어가 있는 걸 확인해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모바일에는 테이블에 이런 게 있어요. 체크가 있고 버튼이 있고 라디오가 있고 토글이 있고 뭐 이런 식의 분리형 테이블이 있거든요. 분리형 테이블이. 이런 테이블도 가이드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접고 펼치기 테이블 당연히 있겠죠. 모바일에는 이런 식으로 쭉 테이블 가이드 모바일 잡혀 있고요. PC 테이블과 마찬가지로 모바일 테이블도 제가 와이드폭 반응을 다 걸어놨거든요. 우리가 해상도가 뭐 320이 이렇게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더 작은 건 뭐 280도 있죠. 이런 식으로 해상도 대응을 해줘야 되거든요. 이 길이가 늘어나면서 이 세로값이 같이 늘어나야 되거든요. 이런 식으로 와이드폭 다 조절하게끔 제작해놨으니까요. 여러분들 모바일 디자인 하실 때 보통 대부분 다 375 쓰시긴 하겠지만 그래도 혹시 몰라서 요거 다 걸어놨습니다. 그리고 역시나 모바일도 배너 가이드가 있겠죠. 기본적으로 우리 PC 오브젝트 영역 잡혀있던 거 아시죠? 그거와 같은 기본형 배너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타이틀 고정되어 있는 거. 그래픽 넣으면 이런 식으로, 이미지 넣으면 이런 식으로. 자, 그 다음에 오버랩 되어 있는 배너 형태, 텍스트와 인디케이터가 오버랩 되어 있는 빌보드 배너 형태. 자, 그 다음에 풀로 꽉 차 있는 형태. 여기 위에는 밑에 컨텐츠가 살짝 걸쳐서 보이죠. 여긴 어때? 완전 풀로 다 꽉 차는 형태. 그리고 GMB가 어때? 블러가 깔려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그죠? 자, 여기도 역시나 카드 UI로 가는데 바닥에 블러가 깔려 있는 형태. 여기 같은 경우는 바닥에 블러가 깔려 있긴 하지만 약간 다른 게 뭐냐면 어때? 그라데이션으로 삐지가 은은하게 쫙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듯한 느낌을 가져가죠. 이런 형태의 배너 역시 다 상세 치수가 나와 있습니다. 모든 배너들은 다 나와 있어요. PC에서 했던 거와 같은 말이기 때문에 넘어가는 겁니다. 자, 카드 UI의 배너 형태. 그리고 역시나 여기도 카드 UI의 배너 형태인데 좌측으로 다 쏠려주는 형태예요. 약간 컨셉추얼한 디자인이 되겠죠. 오버랩 해가지고 폰트까지 블러도 다 깔아주고. 자, 띠배너 가이드 이렇게 PC와 마찬가지로. 자, 모바일에서는 띠배너가 제가 가이드를 총 5가지를 잡았습니다. 최상단, 약한, 중간 1, 중간 2, 강한 띠배너 이렇게 5개로 잡았는데요. 이 이유는 영상을 보시면은 여러분들이 좀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역시 여기도 세부 간격들이 다 나와요. 세부 간격들이. 좌우 마진을 몇을 잡아야 되는지, X에 대한 기준으로 좌우를 몇을 잡아야 되는지 다 세부적으로 나와 있죠. 이런 것들을 확인해 보시면 돼요. 여기도 역시나 다 디자인 살아 있습니다. 다 디자인 살아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알았죠? 이 띠배너 모바일을 특히 어려워하시는 게 뭐냐면 영역이 좁다 보니까 디자인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감을 잘 못 잡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다 살아 있죠. 자, 생략하고 넘어갑시다. 이것도 다 살아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중간 띠배너 두 번째 거, 그리고 강한 띠배너. 이 디바이스 기준으로 썸네일을 어떻게 잡을 건지, 썸네일 사이즈들 나오고 어떤 식으로 구조가 짜지는지, 아 이렇게 나오는구나, 이런 썸네일을 쓰면, 아 이런 썸네일을 쓰면 모바일에선 이렇게 보이는구나, 예시를 다 넣는 겁니다. 라운드 값의 기준 사이즈마다 다 잡아줘야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었죠. 그 기준들 PC와 똑같이. 역시 상품 같은 거 이미지 들 때 그레이를 어떻게 까는지, 그리고 이 썸네일을 제작할 때 해상도. 자, 이렇게 큰 1단 썸네일은 모바일에서 한 줄로 나오겠죠. 한 줄로. 그렇죠? 여기가 3개가 겹쳐 있는 이유는 뭐냐면 이 항목이 다 다르게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렇게 많이 나올 때가 있고 적게 나올 때가 있고 하기 때문에 케이스를 3개를 잡아 놓은 겁니다.
자, 여기는 2단, 2단이라고 나와 있죠. 2개로 나올 땐 이런 식의 느낌. 2단 반, 2단 반이 뭐야? 좌우 슬라이드 되는 형태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3단 썸네일. 3단은 모바일에서 그렇게까지 많이 잘 쓰진 않아요. 내용이 너무 많고 복잡하기 때문에. 이미지도 되게 작아지잖아요. 잘 안 쓰지만 그래도 쓰는 사이트들이 좀 있기 때문에 넣어놨습니다. 3단 썸네일. 자, 그 다음 밑에는 역시나 이렇게 카드 형태로 백그라운드가 깔린 형태. 치수가 굉장히 복잡하죠. 그 대신 그만큼 세부적으로 다 들어가 있다고 여러분들이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여기도 역시나 PC와 마찬가지로 뭔가 시스템 점검일 때, 검색했을 때 결과값이 없을 때, 버튼 들어갔을 때, 아이콘이 포함됐을 때 다 세부적으로 간격 잡아놨고요. 그림자는 PC 모바일 공통입니다. PC 모바일 공통 똑같아요. 밑엔 역시나 예시입니다. 자, 그 다음에 아이콘도 역시나 PC 모바일 공통이에요. 공통입니다. 자, 그리고 우측 디자인은 뭐야? 아까 제가 PC에서 뭐라고 그랬지? 제 거 스타일 가이드 구매하면은 제가 강의 영상 있다고 했죠. 여기 보면은 모바일 스타일 가이드 활용, 메인, 로그인, 유튜브 이렇게 정보성 이렇게 나와 있죠. 이게 그거야. 메인, 정보, 로그인, 유튜브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 스타일 가이드를 가지고 디자인을 할 때 좀 익숙해져야 되거든요. 그냥 빼다 쓰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속성들을 다 하나하나 선택해가지고 일일이 쓰는 거야. 우측에서는 이렇게 스타일별로 뭐 폰트나 이런 라인이나 이런 컬러들 있죠. 삐지나 그리고 버튼 컬러나 이런 컬러들을 다 빼다 쓰는 거예요. 그리고 폰트는 여기서 디스플레이에서 내가 몇 폰트를 쓸 건지 다 하나하나 속성별로 선택하면서 쓰는 거고, 좌측에서는 에셋에서 이렇게 버튼이나 이런 거를 빼다가 조합하는 형태로 디자인을 하는 거예요. 이 스타일 가이드를 제대로 활용하시려면. 그렇기 때문에 그 튜토리얼이라는 게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같이 제작하면서 우리가 같이 학습하는 영상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여기 보면은 PC도 이렇게 있는 걸 볼 수 있죠. 그래서 PC 학습 영상도 이렇게 4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영상 꼭 확인해 보셔야 되는 거예요. 알았죠? 자, 그리고 모바일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모바일에 관련된 디자인 컴포넌트가 싹 다 걸려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일단 스테이터스 바나 하단 바가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GMB 케이스들, 그 다음에 독바들, 버튼, 탭, 셀렉트, 인풋, 기타 컴포넌트, 그리고 썸네일, 팝업, 테이블, 아이콘 뭐 이런 식으로 컴포넌트가 다 걸려 있거든요. 이거는 제가 같이 전달드리는 영상 보시면 바로 이해가 되실 겁니다, 여러분들. 자, 어때요? 스타일 가이드의 용량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스타일 가이드를 그냥 받아서 바로 쓰는 것보다는 제가 전달드리는 영상을 꼭 확인하시고 개념을 이해하고 나서 이 스타일 가이드를 사용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100% 이 스타일 가이드를 완벽하게 이해해서 쓰실 수가 있어요. 만약에 그렇게 사용 안 하시잖아요. 그러면 다 꼬여요. 처음부터 끝까지 다 꼬일 겁니다. 그래서 컴포넌트 걸렸던 것도 다 풀어지고 꼬이고 막 이래가지고 스타일 가이드 엉망될 수도 있거든요. 스타일 가이드 구매하시는 분들은 꼭 하나를 복사해놓고 하나를 백업해놓고 연습용으로 하나 쓰세요. 원본 살려두고. 이해되시죠? 그런 식으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아셨죠? 여기까지 해서 제가 스타일 가이드 원본 파일이 어떤 구성으로 되어 있는지 다 설명을 드린 것 같아요. 영상이 제법 길었어요. 그 대신 여러분들이 내가 앞으로 디자인을 하기 위해서, 발전하기 위해서 사용해야 될 자료이기 때문에 당연히 꼼꼼하게 확인해야 되기 때문에 영상이 좀 길지만 다 정독하고 보셨으리라 믿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면 스타일 가이드 잘 활용하셔가지고요, PC 디자인, 모바일 디자인 앞으로 성장하는데 발판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감사합니다. 마디아였습니다. 안녕히 계세요.